안녕하세요. 오늘 청강 후기라고 해서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청강 후기를 읽어보는데, 근데 이렇게 수업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예전에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팀노바 따라하려고 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게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수업 내용 어차피 뭐 청강 오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청강 안 오고 막 추측해서 막 판단하는 사람 없게 이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읽지 않고요. 이제 4번 수업 후 느끼셨던 청강 후기 부분만 읽어볼게요. 이제 이예솔님이 보내셨고요. 수업 후 결국 2시 반에 시작한 수업은 오후 8시 반 가까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수업 후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저에게는 친절하셔서 이유 없이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지 충분히 물어봐 주셔서 편하게 물어볼 수 있었고, 또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되냐고 하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인간 팀장님은 비전공자 출신으로 오롯이 독학으로 개발자가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처음에는 기계인간 팀장님도 원래 다른 분야에 있다가 동국대 쪽으로 컴퓨터공학으로 편입을 하시고 그래서 학교를 2개 나왔어요. 학사를. 그리고 대학원을 이제 동국대 대학원을 간 거죠. 그래서 나이 먹고 개발 한 케이스예요. 20대 후반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팀노바 같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혼자 한 것 치곤 대단한 거죠. 지금 나이가 많죠, 대신에. 아무튼 팀장님께서는 농담처럼 청강 날짜를 잘못 잡으신 것 같다고 팀원들이 전부 깨진 날이라 하셨지만 돌아오며 생각해보니 저에게는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많이 혼났나봐요. 그리고 좀 못한 편이었고 혼나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 지도한 방향대로 이제 잘 따라주지 않아서 지적을 했다고 위에 써 있습니다. 아무튼 팀노바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 또 잠들기 전까지 계속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땠을지 계속 상상하며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청강을 오지 않았다면 아무리 마음가짐을 끌어올려도 부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최소 1년 반 동안 내 생활의 모든 부분을 팀노바로 채울 각오로 해야겠습니다. 청강 후 생긴 질문, 요거를 이제 답변을 할게요. 팀노바 팀원이면 다른 수업도 무한대 청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팀원으로서 청강 참여하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별 과제 발표가 있던데 청강생도 발표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 설명만 같이 듣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한대 청강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은 그 미래 과정도 한번 들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청강을 하건 뭘 하건 어쨌든 좀 듣고 이제 잘 해야죠. 개인별 과제 발표가 있던데 청강생도 발표를 하는지, 청강생은 발표하실 필요 없죠. 네. 그냥 청강하는 거에 와서. 근데 뭐 그 과제 발표는 과제한 게 없으니까 발표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청강생이니까. 그리고 발표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수업 때 이제 이해한 거는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들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같이 이해하고 질문하는 거나 이런 거에 막 답변하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는 건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새로운 개념 설명만 같이 듣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품도 같이 볼 수 있죠. 같이 보세요. 많이 보세요. 옛날에 승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다 열심히 다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승민이 되게 이뻐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초 때부터 많이 여러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자기가 부족한 수업을 찾아가서 듣는다는 건 굉장히 저는 창의적인 접근이고 적극적인 행동이고 능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엘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이 아주 작은 행동에서 보여지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저는 좀 앞서 나가는 사람의 어떤 필수 조건을 갖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팀노바에서 생각하는 그런 관점, 개발자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들은 일반적인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제 관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 취향의 어떤 팀원들이고,
그 팀원들이 잘 되는 거는 제 시나리오대로 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는 제 시나리오밖에 사실 잘 몰라요. 보통 이제 좀 피곤해요. 저는 이렇게 어떤 나랑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그 사람들을 굳이 막 설득해가면서 막 피곤하게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제 스타일로 결과만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과가 막 중요하죠. 결과가 좋았으니까 지금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좋은 결과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팀원분들의 말투가 뭐뭐입니다, 뭐뭐 했습니다 등등 회사처럼 딱딱한 느낌이었는데 그건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건지 아니면 팀원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거죠. 약간 뭐 딱히 어떻게 했습니다 단아까 막 쓰라고 하진 않는데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발표 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코드 리뷰할 때도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짰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발표 어느 정도 그게 딱 돼서 회사에서 코드 리뷰 같은 거 한다든지 아니면 회의할 때 이렇게 중요한 발표,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발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없는 직업 같아도 의외로 저는 이렇게 제가 연구한 거 회사에서 발표한 적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능력까지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회사에서 제가 많이 이제 경험했던 일들인데, 물론 이제 뭐 노답인 회사들은 노답이거나 뭐 본인이 수준이 안 되면은 그런 발표할 여유조차 없죠. 자기 일하기도 바쁠 텐데 은근히 발표할 그럴 일이 있어서 보통은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괜찮은 어떤 방식의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 근데 딱딱하게 느껴졌다는 건 그 친구가 그만큼 발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숙련도가 조금 떨어진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발표하기 되게 애매해요.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했는데요, 이거 하다 보니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오히려 그 경어를 써주는 게 조금 더 낫다고 그 친구들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뭐 제가 했는데요, 뭐 어떻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막 그 술술 잘 들리고 어떤 듣는 사람들 배려 잘하고 이러면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은 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뭐뭐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딱딱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발표할 때 그 TV만 봐도 아시겠지만 아나운서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자리에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조금 저는 딱딱한 느낌보다는 조금은 더 프로페셔널한 느낌을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사실 발표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발표라는 게 기회가 올 때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제가 개발자들한테 좀 불만이 많았던 게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보통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약간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약간 전 내성적이니까 개발자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개발자는 내성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회의가 진짜 많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저희 3분의 1 이상은 진짜 회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개발자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럼 나는 팀장이 아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CTO거나 아니면 내가 팀장급이면 사실은 그 일반인들의 어떤 내용들을 다 조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 크게 발표할 때도 있을 때 쓰는 좋은 스피치를 좀 연습을 했을 때 저는 개발자답다, 개발자는 종합예술에 가깝다, 즉 코드도 짜지만 설계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미래도 좀 봐야 되고, 기술적 미래죠. 그 다음에 일반인과 어떤 기술과의 사이에서 그 중심을 잡고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게 이제 개발 CTO고 개발자 그 자체다. 즉 처음에는 신입 때는 그럴 기회가 많이 없는데, 아니요 근데 종종 있어요. 막 발표 같은 거 신입 때 시킬 때 있는데 뭐 이렇게 이 친구가 어떤 스킬을 가지는지 궁금할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해, 조사 좀 발표해봐 할 때 그때 많이 발표 시키긴 해요. 근데 그거 아니래도 자기가 수준되면 발표할 기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발표조차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조율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좀 근데 저렇게 안 해도 돼요. 입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단아까는 안 하셔도 되고
뭐 그냥 뭐뭐 했어요. 저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걸 했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했습니다 썼을 때 좀 더 효과적인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발표니까, 발표는 여러 사람을 위해 하는 거니까. 그리고 3번, 팀원에서 파트장이 된 사람들이 다른 팀원과 달랐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파트장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파트장이 되고 싶은 건가요? 보통은 일단은 제가 물어보죠.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의향이 있느냐. 평소에 이제 눈여겨봤던 친구들이죠. 괜찮은 친구들이니까 제안을 했겠죠. 그리고 보통은 저는 이렇게 지켜봐요. 지켜보고 저희가 1년 넘게 보다 보니까 되게 책임감 있고, 보통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을 파트장을 잘 안 뽑아요. 잔머리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잔머리 쓰는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되게 피곤하죠.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잔머리 안 쓰고 좀 약간 괜찮은 친구들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글쎄요, 그거 성실도, 저는 성실한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도를 좀 주력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성실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성실도 그 이상이 있나? 저는 근데 성실도가 중요해요. 성실하고 센스 있고 그런 거. 근데 일 잘하는 친구들이고, 아까 그 실제로 봤을 때도 괜찮고, 그러니까 일단 사람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밸런스라고 하는데, 저는 밸런스라고 표현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모난 거 없이 괜찮은 친구들 위주로 좀 조화라 했고, 일단은 지금 뽑은 파트장들은 희망자들 중에서 주로 뽑아요. 일단 내가 아무 생각 없는데 굳이 그 친구들 뽑고 싶진 않은데, 근데 그 중에서 괜찮은 친구들을 이제 같이 이제 그 기초 때 가르쳤던 파트장이나 팀장,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수업을 해본 사람들이 상의를 해서 그래서 뽑아요. 근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팀원들이 팀노바에 오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워낙에 좀 수업할 때 보여주는 모습들이 막 개쓰레기 같은 모습들 쓰레기 같은 모습들이 많아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성격 좋지도 않고, 그 어쨌든 제가 이 친구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좀 저나 이제 기간 팀장님 밑에서 일을 하면 실력이 늘 것 같다는 생각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가? 그래서 뭐 엄청나게 희망자가 많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꽤 있는 편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수행 능력, 저는 좀 성실도와 그러니까 책임감, 그리고 평소 수업 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약간 뺀질뺀질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사람인지.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오퍼를 준 친구들은 다 신뢰도가 좀 높은 친구들. 왜냐면은 제가 그 전에 그 파트장 한 명을 해고했을 때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배틀그라운드란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저희가 그때는 그 팀원들을 믿고, 팀원이 아니고 파트장을 믿고 자율 출근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재택하고 싶으면 재택해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회의 때만 나오면 되는 건데, 제가 어떤 친구한테 그 고졸 친구였는데 연봉도 차별도 안 주고 다 연봉 다 똑같이 주거든요, 저는.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친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믿고 했는데, 그 친구가 게임하다가 자유 출근을 악용한 거죠. 게임하다가 업무 4개월 전에 준 걸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해고를 했죠. 그 친구 이후로 제가 이제 이 사람의 수업 때 보여준 모습들을 좀 보고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팀노바는 모든 직원들이 기계관 팀장 제외하고, 기계관 팀장이랑 저랑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저희가 순수 가르친 친구들이고, 실제로 일도 너무 잘하고, 뭐 꼭 잘하는 것만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이 항상 잘할 수는 없으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기대치에는 부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보통 수업 때부터 성실하죠. 아무리 좀 남달라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 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좀 확실히 좀 신뢰도가 좀 있고 괜찮은 친구들이 좀 많아요.
성실도 저는 제가 머리 쓰는 건 그냥 제가 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딱히 뭐 이 친구들한테 너 머리 써야 돼 이거를 부담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고, 그거는 같이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보통 제가 그렇게 멍청한 편은 아니니까 제가 결정을 하는 편인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을, 그러니까 머리 너무 좋은 것보다는 일단은 성실도와 그 사람의 신뢰도, 그리고 보여준 과제 같은 거에 그냥 수업 때 보여준 모습들부터가 아예 달라요. 지금 파트장을 뽑힌 친구들은 적극적인 친구들이 많았고요, 괜찮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보통은 적극적이고 괜찮고, 근데 다른 팀원, 아니 근데 우리가 스카우트 하지 않아도 괜찮은 친구들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다른 팀원과 다른가? 뭐 이런 생각 모르겠는데, 확실히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코드가 좀 맞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여기 오고 싶어 했고, 그리고 되게 성실도가 있던 친구들, 주로 저는 성실도를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성실도가 있는 친구들은 제가 머리만 써주면, 방향만 같이 지시를 하면 그거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해내려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성실도와 그런 걸 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센스 같은 거. 왜냐면 학생들이라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모를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센스 있게 파악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센스라는 게 처음 배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 한 번에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경험이 쌓이면서 센스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성실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실도와 실력 두 개를 보는데, 주로 저는 성실도랑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좀 60-70%가 높은 것 같고, 나머지 30%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뽑으면 자기가 지금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왕이면 더 성실하고 잘하는 친구한테 더 끌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파트장 되고 싶으세요? 파트장 되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파트장 TO가 나올 때가 이제 운이긴 해요. 사실 지금은 팀노바가 굉장히 작년에 채용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내부에 이제 파트장이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총무님까지 하면은 거의 한 11명, 10명 이렇게 지금 전체 인원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월급 되기도 힘듭니다. 대신에 이제 수업 퀄리티나 학생들 관리 이런 퀄리티는 많이 높아졌어요. 뭐 전부 올 개발자니까 총무님 빼고는. 그래서 너무 좋아지긴 했는데 저희가 많이 채용을 하게 돼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노려보세요. 나중에 필요하겠죠.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이 친구들을 더 코칭할 만한 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저희가 기본 코칭은 1대1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릴게요.